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자.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숨겨진 역량을 찾아주고 성공 취업을 향해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지원 기업 그리고 직무의 필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취준생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모의 면접으로 불안감은 낮추고 자신감은 키워드리는 시간이죠. 날카로운 질문 뒤에 이어지는 따뜻한 컨설팅으로 취준생 합격을 응원하는 취업 성공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정복할 취업 필살기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경력 단절을 타파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여성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경단녀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젝트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향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든든한 멘토죠. 안정영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바쁘게 또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좀 시작돼서요. 각 학교마다 이제 취업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시작됐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서 또 이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취업 역량을 길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도 바쁘게 활동을 좀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짬내서 네. 휴가를 좀 다녀와야 하실 것 같은데 네.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사실 휴가 계획은 아직 못 잡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도 많이 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를 어. 간혹 가다 가는데 네. 그런 때 좀 짬짬이 휴가를 좀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뭐 일과 휴가를 병행해서 하시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네, 열정 그러네요. 저희도 본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코너를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준비하신 기업과 직무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그 취준생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만한 그 그룹일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삼성그룹이고요. 오. 보통 삼성 하면은 뭐 삼성전자와 뭐 삼성 후자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채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은 그 삼성전자가 아닌 특히나 우리 식품 쪽에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삼성 웰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것 같았던 삼성 좀 네. 빨리 나왔네요. 컨설턴트님도 삼성그룹 컨설팅 경험은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채용 시장은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삼성이다 보니까 학벌이라든지 다양한 스펙을 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그 말씀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만큼 학벌이라든지 뭐 학교, 뭐 학점 이런 것에 좀 자유로운 기업은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 블라인드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의 탈스펙 채용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스펙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이제 인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긴 하지만 또 네. 반대로 말하면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뜻이기 때문에 네. 좀 탈스펙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좀 합격을 위한 팁 같은 게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결국에 탈스펙 채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부분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을 보는 거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뻔할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남들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네. 좀 많이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탈스펙이 참 좋으면서도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네. 오히려 취업하기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두 분도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물론 혼자 들어가서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같이 들어가서 보시는데 저는 처음 준비한 그 소위 얘기해 초짜입니다. 근데 제 옆에 방송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럴 네. 때 심적으로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강점이 있다고 아, 생각해서 그러세요? 근데 이제 보통 아나운서 시험은 네. 신입공채를 시험을 보러 가도 경력자들이 와서 함께 시험을 그쵸.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을 어쨌든 뽑는 것이니까 경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나는 아주 잘 키울 만한 새싹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죽지 않으려고. 우리 교육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많이 기죽었죠. 이렇게 막 쟁쟁한 네, 경력자들이 그렇죠. 있으면 네. 위축되고 내가 될 수 있을까? 아이, 글렀다. 막 이런 생각이도 하고 네, 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직무 역량만 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는데 바로 내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루키라고 하는 경력자분들이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했던 학교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의 경험들을 어필할 수도 있지만 옆에서 진짜 이 일을 해본 분들이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약간의 좀 압박감이라든지 네.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승희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건 신입사원을 뽑는 부분이고 내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탈스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계속 하고 싶은데 저희가 네. 원래 준비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네. 삼성 직무적성 검사라고 하죠. GSAT를 네. 보다가 뛰쳐나올 뻔했다. 네. 소름이 돋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보자마자 뭐 하반기 준비를 결심해야겠다.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시험인가 봐요. G사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육씨께서 GSAT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선 네. 삼성 채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사트는 들어봤는데 네, 네, G사트라고 그 하는 사트가 이제 G사트로 바뀐 건데요. 네. 왜냐하면 이 G사트라고 하는 시험을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붙을 것 같다, 아니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을 사실 잡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인적성이라고 하죠. 이 네. G사트 시험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준비를 덜한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아닌 것 같고 하반기 네. 빨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사트는 익숙했는데 G사트는 좀 익숙하지가 않았던 부분이라서 네. 혹시 이제 저처럼 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사트가 G사트가 된 거구나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G사트 과목이라든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마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트는 무엇이고 G사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G사트는 삼성그룹이 이제 채용을 과정하는 데 있어서 시행하는 필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려면 이 인적성 시험을 보시는데요. 거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아마 문제집을 푸실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5월부터 명칭이 SSAT, 사트에서 G사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G사트의 명칭은 변경됐는데요. 검사의 구성과 방식은 사트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언수추시라고 해요. 언어,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에 추리, 그다음에 시각적 사고가 있는데 네. 원래 상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해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시험 시간은 1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사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체크한다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약간 충분히 주어진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그나마 좀 이루어져 있는데 네.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이것들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못 푼 문제들을 소위 찍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찍게 되면 GSAT는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수험생분들이, 이 지원자분들이 딜레마에 빠지곤 해요. 네. 야, 내가 그래도 잘 찍으면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네. 찍지 마라. 틀린 문제, 본인이 모르는 문제 그냥 두고 와라. 이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웰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은요. 보통 우리가 GSAT는 여러분들 삼성 들어가실 때 3급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 웰스토리는 4급 웰스토리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도 과목이 언수, 추는 똑같은데 여기에는 지각 영역과 영어가 들어가니까 웰스토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3급을 풀지 마시고 4급의 웰스토리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오, 네, 4급을 그렇군요. 푸셔야 한다는 말씀 전해 들었고 네. 어렵지만 뭐 도망치지 말고 네. 또 찍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말씀 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웰스토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네. 좀 알아볼까요? 웰스토리는 일단 연역을 보니까요. 1982년도 삼성그룹 연수원에서 시금 서비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식품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 기준을 수립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네. 물류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서요. 현재 식품연구소, 조리 아카데미 등 식음 R&D 투자를 기반으로 식문화 트렌드의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사업으로는 중국 쪽과 베트남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급식 있죠, 이런 위탁 급식. 오.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그다음에 해외 사업, 그다음에 온라인 사업, 푸드 서비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CJ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아워홈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의 어떤 대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삼성 웰스토리 최근에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푸드 서비스 산업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바로 케어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케어푸드요. 네. 대략적인 느낌은 오는데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갈 때 이 식품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세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노영환이라고 하거든요. 노영환이 혹시 뭔지 생각해 보실 수 일단 있나요? 노는 노인일 것 예, 같고 노인이고요. 영은 영유아일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환은 혹시 환자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췄나요? 노인, 영유아, 환자 공통점이 뭘까요? 케어가 필요한 그렇죠. 보살핌이 케어가 필요한 필요하고 네. 우리가 흔히 건강한 사람들은 돌도 씹어 먹는다 예. 얘기할 정도로 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이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카테고리는 약간 먹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카테고리를 좀 만들고 있다. 이것이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노인 쪽에 있어서의 시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밖에서 밖에서 먹는 밥들이 조금은 영양적으로도 뭔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러한 니즈가 좀 이러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자 네. 건강한 음식을 기존의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의 교집합적인 차원에서 케어푸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식품 쪽, 식품 서비스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그런 어떤 핵심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역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 제일제당 등 식품 계열사들과 시장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웰스토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럼 삼성 웰스토리는 케어푸드의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른 회사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케어푸드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또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이 이 산업군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삼성 웰스토리 그중 영양사 채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직무가 바로 이제 영양사 직무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직무에 대해서 채용 조건을 한번 좀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양사는요, 보통 전문학사 이상의 식품 영양학 관련 전공자 분들을 자격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학사 이상이긴 하지만 4년제이신 분들도 동일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영양사 면허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이 영양사 면허는 거의 4학년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제 학과
학교 교육 과정이 끝날 때 따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취득을 예정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고요. 네. 또 조리기능사 자격을 1개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 필이고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될 겁니다. 해외 사업장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생사 또는 기타 식음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외국어 관련해서 구사, 능력 구사자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진출이 점점 늘어날 예정이니까 또 외국어를 우대한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예, 여기도 보면은 2012년에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요. 뭐 상하이, 수저우, 텐진 등 중국에서만 무려 49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고 하네요. 네. 또 베트남도 51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 급식 시장에서는요. 현재 업체들을 제치고 급식 업체 1위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평균 매출 성장세가 85%에 달할 정도의 효자 수익원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외국어에 대한 어떤 우대라든지 네. 외국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도 베트남어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세아상역이었었죠.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생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떠한 직무든지 간에 외국어 하나를 좀 잘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고요. 딱히 어떤 언어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콕 집어드리기보다는 애국어 하나 이상은 좀 여러분 준비해 놓으셔서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그리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으면 유리한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오늘은 영양사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직무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네. 그래도 자세히 좀 말씀을 주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양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식단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직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장을 관리한다. 영양사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이 건물에도 아마 직원 구내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네. 그렇다면 영양사 분이 이쪽에 있는 구내식당을 담당하는 책임자. 어. 뭐 조금 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뭐 사장이다. 내가 이쪽의 점장, 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어떤 메뉴를 구성할 건지를 먼저 보시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주어진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하에 내가 어떤 식재료를 쓸 것인지에 대한 식재료비 관리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가장 필요한 게 전 이거 같아요. 무엇이냐 바로 재고 관리입니다. 오. 그래서 사실 이 식수를 산정해서 그 식수를 딱 알맞게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요즘 점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번 잘못해서 단체로 뭔가 이러면 안 되지만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음식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다 큰일 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위생 관리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아무리 식단을 잘 짜더라도 이 식단을 그렇게 음식으로 구현해줄 조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 인력 관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쵸. 매출과 손익 관리 필요하고요. 네.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영양학적으로도 좋아도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이런 역량, 그럼으로써 메뉴 선정하고요. 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회사 17층의 직원 식당도 삼성 네. 웰스토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세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니즈 파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종이에 가끔씩 보면 원하는 음식을 쓸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네. 저희 의견을 좀 받아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니즈 파악에 네. 좀 열심히 하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네. 어떤 경험을 제가 한 것 그러면 같고. 거기 평가는 잘 해주십니까? 평가는 저는 입맛에 참 잘 맞아서 잘 하는 편인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업무라든지 역량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혹시 네. 덧붙여서 좀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맞춰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연합뉴스
이 빌딩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점점 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맞추면 사람들이 당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렌드, 내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트렌드.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식품에 대한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파악하고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양에 대한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영양사라는 직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뭡니까? 실제로 저도 그 방문하는 어떤 빌딩에 그 직원 식당이 있어요. 네. 여기는 제가 주말마다 가는 그 구로에 있는 그 식당인데 예. 가면 참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가격도 일단 좀 저렴한데 이 밥이 정말 집밥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뭔가 좀 건강해지는 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저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되게 많이 고민한 이 식단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와, 되게 좀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의미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 저는 이것이 이 영양사 직무에 있어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너무 이제 혼자 이제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 식당에서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실 때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주시면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네. 이렇게 서로 뭔가 되게 에너지가 그 뭔가 커지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래서 저는 이 영양사분한테 항상 인사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니까 저한테 떡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아, 역시. 알겠습니다. 저도 뭐 떡 하나 더 먹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웰스토리는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자 수를 보시면 400자, 200자, 200자, 500자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걸 저는 그러네요.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에 활용할 하나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좀 살펴보죠. 자기소개 400자로 쓰라고 나와 있는데. 예, 400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꼭 넣으셔야 될 부분은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과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네. 가만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무 역량에 대해서 쓰는 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저는 자기소개서에 소개라고 하는 항목에다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 내가 이 영양사로서 준비했던 지식적인 부분과 경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쓰면 좋은데 보통 자기소개서 항목은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저는 400자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한 질문의 형태로 쓰일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나열식으로 쓰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면접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는 것을 네. 역으로 좀 나열해서 그렇죠. 심어놓아라라는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맞습니다. 조언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짚어봤으니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항목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장점이라고 나와 있죠. 200자. 네. 좀 약간 너무 성의 없는 그 질문 같아요. 장점. 사실 너무 이렇게 툭 장점은 던지는 느낌인가요? 저는 여기에다가는 네. 성격상 장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일을 한단 말이죠. 사업장도 관리해야 되고요. 고객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격상 의사소통도 잘해야 될 거고요. 밝아야 될 거고요. 민첩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 겉으로는 성격상 장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자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전 녹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녹일 때 어느 정도 짙게 네. 녹일 것이냐를 네. 그걸 선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네. 두 가지식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을 잘합니다라고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소재로서 여러분들의 이 키워드를 좀 약간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항목에서 저희가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단점이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치부를 진짜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나 아니면 네. 좀 장점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저는 거 뭐 써야 되나?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절대로 치명적인 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치명적인 걸 쓰시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한 부분, 즉 나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평가자한테 던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단점이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고 있고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단점을 쓰시더라도 내가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단점을 극복했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단점을 극복한 거면 더 이상 내 단점이 아니잖아요. 아. 극복해 나가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기 그러면 바랍니다. 거의 극복했다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렇죠. 뭐 almost.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지원 동기, 포부인데 전 지원 동기가 또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양사라고 하는 직무는 정말로 많은 곳에서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여기서 4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영양사는 이 전공을 한 사람과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5번, 4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를 적기보다는 내가 하고 많은 곳에서 왜 하고 많은 곳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중에서 웰스토리에서 이 영양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까 오. 말씀드렸죠. 자, 케어푸드를 웰스토리도 하고 현대그린푸드도 하고 CJ 프레시웨이도 다 합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 것들을 웰스토리에서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웰스토리에 대한 기업 분석령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재고 관리를 나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네. 직무적인 내용으로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셔서 결국에 회사의 손익에 기여하겠다는 네. 측면으로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꼭 삼성 웰스토리여야만 하는 이유 이런 걸 네. 스스로 좀 에피소드를 만들고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예를 들면 뭐 네. 저희처럼 삼성 웰스토리가 함께 이제 식사에 대한 그런 급식 사업을 하는 곳을 뭐 찾아가서 네네. 거기 사원들한테 인터뷰를 한다든지 좋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거 어때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발로 뛴 내용 굉장히 좋죠. 아. 그리고 조금 더 더한다면 현대그린푸드나 CJ 프레시와의 어떤 비교 분석한 내용까지 아우. 넣어준다면 금상첨화라고 활용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쭉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네. 2부에서 삼성 웰스토리의 영양사 직무를 지원한 우리 취준생과 함께 면접을 볼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 해당 취준생의 이력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쌤이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학력을 보면은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과를 나왔고요. 학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4.17이니까 와.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 예, 좀 질문이 이렇게 학점이 높으면 또 너 왜 이렇게 학점이 높니? 공부만 한 거 아니니? 라고 하는 질문도 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가 예,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기에 충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대외 활동을 좀 볼게요. 대외 활동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한 번에 아우, 담을 수 세상에. 없을 만큼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등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이구나. 그래서 엄청나네요. 아까 봤던 학점도 높고 경험도 많단 말이죠. 네.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태라고 좀 생각해요. 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특히나 네. 이 영양사의 직무에 연관된 그런 아르바이트랑 실습 쪽 위주로 면접 답변을 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 사항도 좀 있습니다. 교육도 보면은 뭐 추계 학술 대회 및 정기 총회에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지역 사회 영향의 동향과 방안.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해썹 교육도 좀 받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어학 사항도 보겠습니다. 어학 사항 토익 스피킹 6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경험도 많단 말이죠. 그럼 해외로 혹시 보낼 수 있는 지원자 아닌가 부분도 저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과 면허증인데 아까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영양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직 졸업을 안 한 학생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딴 그 계기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까지 있습니다. 오. 공모전 장려상, 지원센터 표창장, 그다음에 공모전 수상, 공모전 장려상 해서 와. 단순히 영양사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무엇인가를 좀 기획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히 지닌 지원자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회사가 굉장히 좀 탐낼 만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네. 되게 좀 풍성한 면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모의 면접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이제 또 우리 해당 취준생 이외에 영양사 직무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요. 영양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한 영양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뭐 전도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그런 네. 여러분들만의 컨셉을 잡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왜 이 영양사를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 부분을 탄탄히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취업 필살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팀만을 모아서 전하는 취업 필살기. 오늘은 삼성 웰스토리 그리고 영양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준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성공 취업의 백미, 성공 취업의 최종 관문이죠. 강도 높은 면접 훈련으로 합격률을 높여주는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전 같은 모의 면접과 약이 되는 조언으로 성공 취업의 확률을 확 높여줄 취업 필살기 2부 시간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 김한기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뵙게 됐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부지런히 지냈고요. 학생들도 면접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저도 면접 공부하러 다니고 네. 내일도 또 가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세우지 못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타임 맞춰서 네. 스케줄들 소화하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취준생분도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오늘 소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인사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 웰스토리 영양사 직무를 지원하게 된 엄주연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좋은 그러니까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력서 아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갖고 턱이 좀 빠졌어요.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제 이력서하고 비교했을 때 네. 너무 차이가 또 나고 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승희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죠. 사실 종이나 화면이 저희가 부족할 정도로 너무 잘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모의 면접 시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엄주연 학생의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면접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두 가지 형태로 면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되게 딱딱한 형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랑말랑한 캐주얼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저는 그럼 두 번째 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최대한 부드럽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원 씨도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멀리서 오신 만큼 긴장이 되시겠지만 편안하게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접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엄지원 씨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웰스토리와 함께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은 지원자 엄주연입니다. 전 소통과 성실함으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실함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으로 실습장에서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업장에서도 발주, 검수, 조리, 배식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한 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와중에는 저의 서비스에 만족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불만족한 고객님들도 계셨습니다. 불만족한 고객님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소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여 소통을 하였고 불만을 해결한 이후에 재방문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삼성 웰스토리에서도 소통이 넘치고 안전한 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경험이세요? 네,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음료가 커피를 주문하셨는데 그 당시에 커피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음료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자주 오시는 분이셨는데 커피 이외에 유자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었고 죄송하지만 커피 기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빠르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유자차라는 선택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자차로 빠르게 바꿔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빵을 제공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자차와 함께 서비스빵을 제공해드리는 방법으로 커피 기계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 지원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삼성 웰스토리에서는 찾아가는 간식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케어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염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웰스토리에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고객들에게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양사리 업무를 지원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점이 음식의 질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객들을 생각하고 소소한 고객들이라도, 그러니까 특정 고객들이라고 해도 잘 맞춰주는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삼성 웰스토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진 역량들을 사용해서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가장 품질이 좋은 최고 음식 뭐 있다고 알고 계세요? 품질이 좋은 음식은 네네. 되게 다양하게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최근에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학교 학식 중에 짜게치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네. 이것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새참 정식이라든지 되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푸짐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장마다의 차별성을 두면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성비? 네. 싸고 맛있고 건강한 학생들한테는 그게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원 씨 학점이 굉장히 높아요.
대학원에 가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학점이 높은 이유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점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음식이랑 음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밑바탕에는 공부가 제대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물어보셨는데 실습을 하면서 임상 영양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다고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을 가는 것 이전에 일단은 영양사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고 고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만약에 가더라도 업무를 익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그중에 뭐 밥차 배식 봉사 이거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하는데 배식 할 때 본인이 맡았던 임무는 뭐였습니까? 제가 했던 배식 봉사의 경우에는 네. 조리부터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배식까지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제가 울산팀 팀장 역할을 하면서 팀원들과 전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팀원들과 소통을 해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했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가 식품영양학과인 만큼 조리 과정에 도마라든지 식기 사용이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느껴져서 나중에 이벤트를 기획을 했을 때 도마나 식기를 교체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팀원들과 기존의 봉사단원과의 소통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소통 부분 있잖아요. 네. 팀원들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했던 방법은요? 팀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봉사하는 시간 이외에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배식 봉사하는 것 이외에도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그리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나오지 않는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관심을 많이. 네. 네네. 그 일 통해서 뭐 특별하게 뭐 난 이걸 배웠다, 뭐 느꼈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까요?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참여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할 때 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왜 빠지게 되었는지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리고 친구들이 다 전원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도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팀이 전체 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 하는 힘이 확실히 크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 한 명도 안 하고요. 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현장 실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의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영양사 업무도 있지만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료식 설명과 영양 모니터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치료식 설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는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식이 나가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치료식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식 설명을 해드릴 때 나와 있는 자료 이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덧붙여서 레시피를 설명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크셔서 그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약물이나 경장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양을 체크를 하고 몸의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업무가 질병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꾸준히 나가야 되는 직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치료식 있잖아요. 네. 그 경험을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치료식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염식입니다. 저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스스로 2주간 실천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짜게 먹지 않으면서도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큼하게 먹었을 때 식초를 좀 첨가한다든지 아니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뭐 오징어도 카레로 볶음을 한다든가 이런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그게 어떤 건지 먼저 찾고 그거가 관련된 식재료를 추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시피 공모전 나가서 장려상 수상하셨네요. 네. 네. 어떤 아이템으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레시피 공모전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하는 식육 가공 레시피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상자를 초등학생으로 잡았고 야채 짜조 크로켓이라는 메뉴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채소에 대해서 편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야채를 다져서 고기와 함께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빵가루에 묻혀 튀겨내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라이스 페이퍼에 싸서 튀기는 방식으로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후에 찐득찐득해지는 단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빵가루를 묻혀서 튀겼더니 좀 더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크로켓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 이외에 조리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단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상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데 왜 장려상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진단하고 평가해 본다면 어떤 기준에서 그랬을까요? 식육 가공 레시피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과 물론 식품영양학 학생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저희보다 지식이 더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영양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들을 앞두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당연히 뛰어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대학생인 저희와 다른 학교 학생들 2명이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생각했던 이 노력들을 되게 높게 쳐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정 수상입니까? 네, 농담이고요. 본인들이 학생들인 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 같다, 네. 높이 봐주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그 안에 같이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쟁자들과의 또 다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노력이 좀 있을까요? 경쟁자들이라고 하시면 영양사 선생님. 전이든 끝난 이후든. 레시피 공모전이 거기 직접 참여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조리 방법이라든지 사진만을 첨부를 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양사 선생님들 참가하신 분들과는 소통한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 이외에도 주변에 충분히 좋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원 씨, 오늘 면접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셨어요? 100가지는 하셨어요? 100가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은 지원 씨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압박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부드럽게 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하셔서. 자, 지원 씨가 이제 영양사 직무를 하고 계세요. 주연 씨? 예. 네. 근데 하고 싶은 메뉴가 있어서 식단에 딱 넣었어요. 그런데 여사님이 손이 많이 간다고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리사 선생님하고 이제 타협을 볼 것 같습니다. 타협을 본다.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운 메뉴가 나가게 되면은 네. 다음 주에는 조금 쉬운 메뉴로 나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방법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식재료를 발주를 시킬 때 이번 주에 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전처리가 된 재료를 주문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리사 분들과 이제 타협을 볼 것 같습니다. 타협을 볼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 메뉴 중에 옥수수가 있었어요. 네. 이 옥수수를 먹다가 갑자기 이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블랙 컨슈머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 고객님한테 먼저 찾아가서 고객님이 진짜 괜찮으신가요? 정말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회사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실제로 병원에 가셔야 된다면 제가 함께 동참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기가 이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최선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마케팅 공모전 참여하셨던 거 네. 있죠? 어떤 내용이셨죠? 저 설빙 마케팅 공모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설빙 마케팅 공모전 참여했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때 설빙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한국적인 디저트를 하고 있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되게 독특하게 다가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디저트를 외국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맥모닝과 같이 아침형 식사를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함께 활동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 등을 기획을 해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때 교내에서 있는 외국인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국적인 디저트 중에서도 외국인들한테 어필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점들을 들으면서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기법의 종류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신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네 가지 했던 이것은 어떤 기법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경영학과 친구, 팀원들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마케팅을 식품영양학과에서 한다면 메뉴 마케팅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메뉴를 볼 때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마케팅 기법들은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익혔던 부분이 있어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여서 적용시켜 볼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친구들 아까 팀원들이랑 굉장히 의사소통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마케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팀장으로서 경영학과 친구들한테 그냥 위임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던 건가요? 관여는 하였지만 그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중점적인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같이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을 하면서 경영학과 기법이 어떤 게 네.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마케팅 공모전에 나가거나 마케팅을 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엄주연 씨 입사 후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삼성 엘스토리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삼성 엘스토리 업장과 그리고 제 친구들이 삼성 엘스토리 업장을 지나보면서 공통점으로 나왔던 점이 들어갈 때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밥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끼를 먹더라도 따뜻한 업장에서 먹었을 때 밥 참 잘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역량을 업무에 포함을 시켜서 따뜻한 업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신다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주연 학생 굉장히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다 보면 이제 두 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미 너무 정해진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진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저도 주연 학생의 이마가 되게 예쁘잖아요. 이마를 보셨나요? 깎아놓은 것처럼 너무 예쁜데 네. 그거 이마처럼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저는 어때요? 저도 이쁘던데. 죄송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피드백. 네네. 뭐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좀 교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준비 잘했다는 거는 충분히 됩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 조금 메이크업을 했다는 거 이런 게 조금 표시가 되는 것이 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예, 인터뷰는요 그냥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되 아마 언어적인 지역적인 그런 뭐 억양 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차분하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신뢰감 있게 들어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우리 회사의 최고 음식이 뭐예요? 최고 음식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는데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셨어요. 뭐 이유식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고 음식 뭐냐고 물어보니까 경희대 친구 슬쩍 팔았어요. 네, 요것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메뉴가 가장 생산성이 높고 매출이 높은지 그런 것들은 꼭 알아서 한 3위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아르바이트 하실 때 제가 임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통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작업하는 사람들의 편의 그리고 음식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직무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뭐 배우고 느낀 점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이런 건 굉장히 협력과 또 관련돼서 좋은 소재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전에서 장려상 답변 프로세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장려상 얘기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포인트로 다 연결 질문을 적어놓고 던져봐야지라고 했는데 한 번 답변하시는데 그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버리셨어요. 아이템은 뭐예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거 물어봤어요. 장려상밖에 못 받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또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 주셨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록 작품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는 거긴 하지만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과의 연락이라든지 컨택은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면 밉다고 밀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드렸던 조언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고객과의 어떤 프로블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 말씀을 하셨을 때 걱정 어린 표정으로 다가가서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마음가짐 그대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툭. 이게 걱정 어린 표정으로 걱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표정이 더 액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걱정 어린 거라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이 걱정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처리가 걱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셔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을 좀 더 준비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그 마음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부분에서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은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연 씨는 어떤 영양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면접에 임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양사라는 이미지는 일단 고객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메뉴 아니면 좀 만족이 높은 메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업장의 분위기는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외에 조금 덧붙인다고 하면은 제가 환자를 대하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영양 관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양사라는 직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연 씨는 계속 면접을 진행하면 할수록 지닌 것이 되게 많은 지원자라는 걸 느낄 것 같은데 면접관한테 그리고 나는 어떤 컨셉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나를 정해서 딱 자기소개 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답변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능숙하게 답변하시는 걸로 봐선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완전히 이 답변들을 소위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좀 약간 많이 외운 것 같다는 느낌인데 저는 조금 더 연습하신다면 그 단계까지도 넘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은 혹시 영양사 직무 말고 다른 직무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양사 직무 이외에는 사실은 영양 직무를 하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임상영양사 직무를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영양사 직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도 또
사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저도 영양사적으로는 뭐 지식이나 경험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좀 스펙적으로 괜찮은 스펙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다른 직무 쪽으로 지원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 말고 어느 곳에 지원했니? 너 그렇다면 진짜 우리 회사 올 거니? 라고 하는 그런 지원 동기에 대한 진정성,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되게 잘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내가 왜 삼성 웰스토리만인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에 면접관이 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셨다고 생각되는데 추가적으로 직구준 면접관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압박 면접들을 많이 던지실 테니까 그때 내가 대답으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듯이 침착한 태도로서 면접관 좀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응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자, 저 지금 세 번째 모의 면접을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떨리는 건 왜죠? 보기만 해도 떨립니다. 제가 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현 씨 오늘 좀 어땠어요? 소감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평소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없고 이제 학교에서만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제가 고쳐가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본 건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유창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티를 안 낸 건지 아마 속으로는 당황한 질문도 하나도 그 정도는 있으셨을 것 같아서 좀 기억나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같이 공모전에 나갔던 영양사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냐라는 질문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질문이어서 그 부분에 저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뭐 그 질문 아니더라도 이 질문은 다시 답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요? 동선과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뉴얼 작성하고 동선을 이렇게 빠르게 바꾸기도 하고 교육할 때 도움을 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 말고도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분 컨설턴트님들이 굉장히 만나기 힘든 바쁜 분들이거든요. 이 기회 살리셔가지고요. 좀 캐주얼하게 면접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궁금하신 점 질문을 좀 하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조금 제가 도전해보면 승산 있을 것 같은 직무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력서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부족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부족하다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양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재고 관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빅데이터 관리를 하시려고 한다면 여기에 경영학적인 지식과 IT적인 지식을 전 조금 더 보완하신다면 와, 이런 영양사는 지금까지 이런 영양사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교육을 추가적으로 또 K-무크라고 해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하셔서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신다면 훨씬 경쟁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유사한 얘기인데요. 지금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좀 인문학적으로 갈게요. 영양사라는 직무 하나만 두고서 보실 게 아니라 아까 한 스텝 들어가서 임상 영양사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로 가시는 것 말고 폭으로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상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다 늘려도 되고요. 또 꼭 한국이나 이런 바운더리를 정할 게 아니라 조금 그 폭을 넓혀서 바운더리를 폭으로 좀 넓게 보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본인한테 테크니컬한 거, 깊이, 넓이 상당히 사람의 역량이 면적이 넓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가 궁금해진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장에 가거나 어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게 효과적일지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된 지원자란 말이죠. 근데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쉽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만의 여기 제목이 필살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면접장을 갈 때 나는 어떤 컨셉으로 갈 건가? 나는 어떤 영양사인지에 대한 컨셉을 잡고 가신다면 모든 대답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좀 만들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취업 컨설턴트. 저는 합격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 컨셉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면접관이 기억할 수 있죠. 우리 주연 씨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기보단 그 친구 이런 친구였잖아라고 하는 컨셉을 남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김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비슷한 얘기지만 주현 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면접관들이 지금 서류상으로나 인터뷰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조직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러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것만 매칭됐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결과 기대하셔도 무리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숨가쁘게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모의 면접이 진행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때도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과도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정영, 김한기 컨설턴트님 그리고 엄주현 최준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날개를 달 그녀들만을 위한 코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아빠!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려!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노, 경력 부활 예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이젝스에서 자재 및 구매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채용 소식입니다. 경성 시험기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효성 펌프 판매에서 일반 기계 조리번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6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미경테크에서 생산 및 품질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도시 춘천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한창 또 오더니 요즘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춘천에 또 좋은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나들이 장소로 주무관님이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춘천이 은근히 나들이 장소가 많습니다만 조금씩 무더워지는 이 시기에는 용화산 자연휴양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휴양림이요? 어떤 네. 특징이 있나요? 춘천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에코 힐링 캠프나 인공 암벽 체험 같은 산림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체험하기가 좋습니다. 사실 제가 휴양림, 산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음 휴가 계획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신 소식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 인상협동조합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춘천 이편한 지점에 은행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담당 직무는 은행의 금융 관련 예금 예치 및 출납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월급은 205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은행 사무원 1분을 모시고 있고 마감일이 내일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빠른 준비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뉴보텍입니다. 원주시 태당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나 행정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지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구매관리, 총무 및 시설물 관리, 인사관리 업무이고 주 5일 근무, 연봉은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경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차량 소지자 또는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문서 작업, 전표 입력 및 건설 회계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월급은 23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6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건설경리 사무원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요. 많은 관심 지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기만 한데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찾으면 얼마든지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네,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았던 장애물을 벗어던지고 날개를 달아줄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다채로운 별명으로 만나뵙게 되는데 자, 우리 지수 씨, 아무래도 저희가 지수 씨를 만나기 전에 주무관님들을 만나고 오니까 항상 좀 비슷한 질문이 떠올라요. 나들이 장소를 물어봤는데 지수 씨한테는 조금 다르게 좀 피곤하거나 힘들 때 찾는 어떤 힐링 공간, 치유의 공간이 있다면 어딜까요? 전 요즘은 좀 바다를 가보고 싶습니다. 날씨도 워낙 덥기도 하고 뭔가 탁 트여진 공간에서 좀 뭔가 생각도 정리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바다를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름하면 바다, 뭐 해수욕장 이런 게 떠오르니까요. 맞아요. 부산이든 동해든 그쵸. 뭐 남해든 다녀보면 서해든 좋겠죠.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도 경력 단정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가이드를 직접 좀 전해주실 텐데 오늘 어떤 직업 들고 오셨나요? 네, 혹시 두 분은 도슨트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 어떤 전시 작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해서 일정한 정해진 시간 동안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는 직업을 바로 도슨트, 즉 박물관 해설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직업으로 바로 이 박물관 해설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박물관 해설사라고 직업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익숙한 직업이 나왔어요. 오늘 이 직업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요즘 주 5일 근무가 일반화가 되면서 의미 있는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전시된 소장품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해설사의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이제 요즘에 저나 제 주변 분들 보면 전시회나 박물관을 가면 이미 녹음기에 해설이 좀 잘 돼 있어서 요즘에는 그걸 좀 듣고 귀에 꽂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항상 전망 같은 것도 많이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정해진 동선을 따라서 박물관을 관람을 하면서 미리 녹음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도슨트 녹음기가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관람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관람 대상의 눈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어폰 끼고 그런 거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딱딱하고 또 사람 간의 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느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네요. 전달만 해주니까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못 물어보는데 네. 도슨트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그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면적으로 좀 들었을 때는 박물관 해설사, 그래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전시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박물관 해설사, 도슨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2000년대 초 아트 선제센터 그리고 성공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오늘의 직업이 바로 박물관 해설사라는 직업인데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시물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게 되고요. 따라서 전시 중인 작품을 매개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인 해설 툴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해설 툴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각 박물관에 따라서 방문 목적이나 그리고 관심 분야, 그리고 연령층 등에 따라서 다양한 관람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해설사는 각 대상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관람객 분석 및
맞춤 해설 툴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부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함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관람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을 유도하는 것 또한 박물관 해설사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람객들을 위해서 영어나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등을 구사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시물 설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부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박물관과 지역 그리고 전시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이고요. 전문성 또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특색이 강한 박물관인 경우에는 박물관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폭넓게 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직업들을 만나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적성에 좀 맞아야 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평소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람객의 나이와 그룹의 성격에 따라서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이 전시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전해오는 이야기 등을 통해서 해설사의 경험을 더한 스토리텔링 형식을 더욱더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함께 유머 감각 또한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시물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스토리텔링 능력도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조건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네, 우선 박물관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딱히 특별한 학력이나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다만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서 전직 교사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박물관 해설사 양성 교육을 이수했다면 더욱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역 박물관 중에서는 전시물의 주제에 따라서 특정 경력의 소유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 석탄 박물관의 경우에는 전직 광부 출신을 더욱더 우대하는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이외에도 문화예술 관련학과, 또 박물관, 미술관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문화시설 및 교육기관 근무 경력자,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등을 더욱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직업에 대한 양성 교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교육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역문화정책과 그리고 문화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개설한 박물관 해설사 양성 교육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청각 및 이론 교육은 물론이고요. 또 문화유적 답사 외에도 스토리텔링 기법 그리고 해설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이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격으로는 한국관광공사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고요.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역문화정책과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세일센터 문화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어떤 직업이든 현황 파악이 먼저 필수겠죠. 그러니까 박물관 해설사 이 직업에 대해서 현황, 직업 현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박물관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경기도 박물관,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자연사 박물관과 북촌 생활사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근무 형태는 하루 몇 시간씩 임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시물 및 지역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가진 경우라면 사립박물관 등의 상근 직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잘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으려면 지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채용권이 있을까요?
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지속 가능한 공해 도시 청주를 위한 역점 프로젝트로 도슨트 양성을 내세웠던 2019 청주 공해 비엔날레가 전문 도슨트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현재 전문 도슨트 응시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채용 예정 인원은 총 15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이 된 인원은 비엔날레가 진행되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 동안 일반 관람객은 물론이고요. VIP 관람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슨팅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눈 바짝 뜨고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는지 지원 방법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응시 원서는 19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서 선정된 최종 합격자는 8월 12일부터 그리고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전문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게 되고요. 또 비엔날레 행사 기간에는 2019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전실 해설사 육선 지원 사업 규칙에 따라서 보수 또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소식까지 알차게 전달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에이스 오브 엔젤 지수 씨가 취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키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박물관 해설사에 대해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휴일인데요. 박물관은 대부분 주말에 쉬는 관람객을 위해서 평일에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해설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첫 번째 키포인트를 휴일로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근무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하루 몇 시간씩 임시적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시물 및 지역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사립박물관 등의 상근 직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 오늘 소식 날개를 단 그녀, 오늘은 박물관 해설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주식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